독서 해드릴게요. 이게 대박인데. 우리 근데 지금 정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거 듣고, 이거는 죄송합니다. 독서는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듣고 소문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 이게 독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그러니까, 관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다. 딱 여기, 이제, 보세요. 독서할 때, 독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접입니다. 아십니까? 독서를 왜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독서하는 이유가 뭘까요? 독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학생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런 자기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간접적인 독서라는 걸 통해서 좀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또한 그 다양한 지식을 통해 갖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독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면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서류 신뢰도 무서워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서류에 독서를 해놨다고 써놨기 때문에 이거를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이라는 걸 통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무서워서 독서를 시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만약에 독서라는 활동을 했으면 이거를 다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정리를 하실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정리하는 게 뭐냐면 내용을 정리를 많이 하는데 내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교에서 너 그거 내용 뭐였어? 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그렇게 아마추어틱하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첫 번째, 동기를 물어봅니다. 그 책 왜 읽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학교에서 시켜서 읽었습니다. 두 번째, 서울대 권장도서라서요.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 서울대 권장도서니까 당연히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독서라는 건 내가 어떠한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제 도구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단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은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 내용이 어땠고 이거에 대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학생의 생각과 느낌을 요거를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또한 독서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연구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어떠한 추후적 활동이 있었다면 이것들을 정리를 하셔야지 면접을 쉽게 넘어가는데 그 이유는 너 그 책 왜 읽었어? 그 책을 읽고 네가 배운 건 뭐야? 그 책을 통해서 혹시 다른 거 한 건 없니? 그 책에 나와 있는 작가의 의도와 너의 생각은 똑같니? 이런 게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책 내용이 뭐야? 이렇게 잘 안 물어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 해놔야 된다고요? 다 정리를 해놓으셔야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면접 준비가 되게 원활하게 쉽게 이루어지겠네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을 고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을 다 하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필요 없잖아. 이거 끄자. 자, 보세요. 이쪽 칠판이 필요해서. 자, 키워드 싸움입니다. 여러분, 키워드. 독서는 키워드 싸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생기부를 분석합니다. 야, 이거 진짜 잘 안 해드리는 건데. 자, 생기부를 분석을 할게요. 생기부를 분석했을 때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동아리 활동을 했다가 칠게요. 이거는 모든 활동에서 다 찾아낼 수 있는 건데 동아리 활동에서 제가 만약에 유전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아니면은 동물 해부. 해부에 대해서 만약 활동을 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유전에 대해서 만약 제가 연구를 했다라면 유전과 관련된 뭐가 필요할까요? 도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유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아이들과 무엇인가를 찾아봤다면 그 유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무엇인가를 찾거나 깊이 있는 뭘 하기 위해서는 도서라는 이 책이라는 게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나의 도서는 자, 첫 번째 유전이라는 단어, 두 번째 보세요. 해부를 했대요. 뭐 개구리를 해부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뭔지 아십니까? 생명윤리.
난 고등학생들이요, 해부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학생이 해부를 한다? 해부는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의대 가려고요. 동물 해부를 해요. 와, 최악인 겁니다. 의사는요, 절대 생명을 해치면서 해부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생명과학이나 이렇게 뭔가 연구하는 아이들은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의사들은 절대 살아있는 거 해부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내가 어떠한 해부를 통해 갖고 생명윤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대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어떠한 생명과 관련된 생명윤리, 이게 하나의 키워드네요. 자, 보세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요, 그 녹색 창에다가요,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키워드를 집어넣으셔갖고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뜨냐면요, 도서 목록이라는 게 뜹니다. 아십니까? 도서 목록이라는 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 도서 목록을 가지고 책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떤 책을 읽을까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도서 목록을 통해서 A-라는 책을 읽었다 칠게요. 대학에서 물어봅니다. 이 A-책 왜 읽었어요? 동아리 저 유전 연구하다 보니까요, 그거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이 책을 활용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두 번째, 우리 아이 생명윤리 책 읽었던데 이 사상가의 책은 왜 읽은 거야? 제가요, 동아리 활동할 때 해부라는 걸 했는데 해부를 하다 보니까 이 해부를 통해서 얻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해부를 통해서 생명이 죽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생명윤리에 대한 사상가의 생각과 저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서 읽었는데요.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찾으셔서 책을 고르실 때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나 활동했던 것들을 연관시키시면 되게 동기를 찾기가 편하고요. 나중에 이야기하기도 되게 편합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런 식으로 독서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독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게. 와우! 이렇게까지는 해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